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이민년. 나라를 이끌고 우리가 사는 지역을 이끌 사람을 뽑는 양대 선거가 올 상반기 실시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정치인을 뽑기 위한 한 표의 무게. 그 한 표가 가진 역할과 영향에 대해 또 올해 진행될 선거 일정 등에 대해 정책 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책 브리핑 안주연입니다. 2022년 이민년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한 해입니다. 바로 올 상반기를 꽉 채우고 있는 선거 때문인데요. 오는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요. 또 오는 6월에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미 전국은 선거 열전으로 뜨거운데요. 늘 투표율에서 하위권을 맴돌았던 인천이지만 올해는 또 아름다운 선거를 위해서 적극적인 시민들의 관심과 또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책 브리핑에서는 한 표가 갖는 막중한 무게에 대해서 또 선거 기간 중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유석준 홍보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먼저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유석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6월 1일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공직선거가 어느 선거보다 엄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면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막연하게는 조금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네. 잘 모르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예,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규정된 5부 기관의 하나입니다. 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그리고 위원회 아래에 사무를 집행하는 사무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하는 일로는 크게 5가지인데요. 네. 크게 공직선거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위탁선거, 그리고 정당사무, 그리고 정치자금사무,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까지 총 5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라 말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인천시장, 구청장, 네. 그 의원분들, 그리고 국민투표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선거로는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사당 선거까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신데 이제 다음 달입니다. 오늘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오늘 6월에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혹시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관리 방향이 있을까요? 예, 선거관리위원회는 많은 업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투개표를 실시함에 있어가지고 네. 유권자의 뜻이 정확하게 왜곡되지 않게 그렇죠. 개표까지 반영되는 게 선관위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저희가 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크게 2가지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절차 방면에 있어가지고는 전문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저희는 외부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손을 많이 빌리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장비나 물품 이런 부분에 있어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투개표 사무 인력을 잘 선발해야 되고요. 그 선발할 인력을 제가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CCTV를 추가로 제가 필요한 부분을 많이 설치하고요. 네. 그리고 참여하는 입회인들을 많이 제가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속 사무에 있어서는 저희가 무엇보다 많은 위법 행위가 있지만 공직선거법 조문이 엄청 많습니다. 그 많은 위법 행위 중에 5대 중대 선거범죄를 저희가 지정하였습니다. 돈 선거, 예를 들면 매수나 기부 행위, 돈 선거. 예, 예. 네. 그리고 허위사실 비방 행위, 예, 흑색 비방 행위, 그리고 공무원이나 사조직을 이용한 행위, 그리고 선거 여론조사 왜곡하는 행위, 이런 5대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사이버 선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일반 오프라인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주위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좀 제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특히 저희가 비대면이다 보니까 네. 사이버상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그럴 것 있습니다.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신종 매체를 이용한 행위도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빠른 판단과 검토로 제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도 있고 또 SNS도 요즘 많이 발달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20대 대통령 선거 일정부터 조금 짚어주실까요? 네, 3월 9일 대통령 선거 주요 일정부터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12월 13일, 14일 이틀간 치러집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다음 날인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백보와 매 세대 가정에 배달되는 선거 공보 2월 20일경 배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제외 투표 2월 23일, 28일까지 실시됩니다. 네. 그리고 사전 투표, 선거일날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 투표가 3월 4일부터 3월 5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치러집니다. 그리고 3월 9일 투표가 실시되고요. 저녁에 개표가 실시됩니다. 진짜 뭐 말씀만 들어봐도 2월 일정이 진짜 꽉 차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20대 대통령 선거 모든 국민에게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예, 선거 업무에서는 가장 핵심은 투표와 개표입니다. 제가 사전 투표, 그 선거 당일날 투표, 그리고 개표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인력들이 업무를 처리할 시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품들 제가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네. 주요한 장소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그리고 우편 투표함 같은 경우에는 네. 경찰이 입회하는 하에서 인계를 하고 그리고 각 정당에서 참여하는 분들의 정당 추천위원 그리고 각 정당의 추천하는 참가인들의 참여를 저희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분야는 5대 중대 선거범죄에 한해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제가 신속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투표와 개표를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고 계신 것 같은데 선거 때마다 조금 달라지는 내용도 조금씩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요? 네, 작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거 당일날을 제외하고 365일 중에 하루 네. 선거 당일날을 제외하고는 말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 가지 경우에는 할 수 없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를 사용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개에서 다수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집회를 이용해서 개최하여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경우에는 밤 11시에서 6시 사이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모여서 이렇게 모아놓고 하거나 또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뭐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집회를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전화 선거운동도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개인 시간을 조금 방해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등학생도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네.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 지방 선거, 시장, 구청장, 의원 선거에 네. 만 18세부터 출마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25세 이상 그쵸? 출마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지금 고3 같은 경우에 선거를 기준으로 생년일이 지나면 출마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일이 지나면 이제 출마를 할 수 있다. 네.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말씀해 주신 거 외에 조금 달라지는 선거법들도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요. 그 선거 기간 통에 유세 차량의 확성 장치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유세 차량의 최고 출력 네. 그리고 일명 데시벨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음의 높이를 최고 높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확성 장치를 사용하는 시간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별개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에서 16세로 예, 조정되었습니다. 네. 정치에 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다.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하고 쾌적한 선거 환경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사실 뭐 빠르게 많은 분야에서 메타버스 활용하고 있잖아요. 인천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메타버스 선거 체험관을 개관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선거 홍보에 있어서 갈수록 비대면 홍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도 갈수록 비대면 되어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 작년 12월 저희는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선거 체험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선거 체험관에서 선거 역사를 알아보고 실제 선거를 해보는 그런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V스토리나 이 플랜들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 체험관을 하고 선거 퀴즈 행사도 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메타버스 경험을 하시고 또 좋은 경품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메타버스까지 활용해서 시민들이 선거에 더 아마 재밌게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대비해서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 선거 방역 대책도 마련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떤가요? 네, 저희가 지난 2020년 총선 그리고 작년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네. 단 한 건도 방역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인력 면에서 시설 면에서 방역 사고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당국하고도 협의해서 선의의 자가격리자들 그리고 특별 투표소에서 투표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 사전 투표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상무 관계자들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비 인력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도 뭐 안전하게 끝까지 잘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역대 선거에서 늘 인천의 투표율이 조금 낮았잖아요. 하위권이었는데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인천 지역이 대선 때도 그렇고 지난 국선, 지선에서도 네. 투표율이 많이 낮았습니다. 저희가 선관위가 또 홍보를 하고 시민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조금 더 시민들이 좀 원활하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 정치를 잘 해야 될 거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정한 선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좀 더 노력하고 그리고 좀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메타버스도 활용하고 있고 뭐 SNS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재밌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사전투표 신뢰성 문제가 또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우려를 조금 해소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마련이 됐나요? 네. 대부분의 이의 제기는 뭐 단순한 실수에서 많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를 부족한 부분, 아주 단면만 보고 실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부분도 계실 거요. 네. 선거의 핵심은 투표와 개표입니다. 저희 선거 절차상 많은 관계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특히 각 정당의 정당 추천위원분들 그리고 각 정당의 참관인분들 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인 뭐 일반 시민들도 그냥 단순한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요. 그 선거의 시스템상 많은 분들이 이해관계인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쌍방이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더욱더 그런 시비가 없도록 네. 뭐 실수도 줄이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CCTV도 활용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경찰의 입회를 더 강화하는 참관을 더 강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부정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두 개의 이제 개표 절차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개표에 있어가지고 무엇보다 투표용지가 대통령 선거는 한 장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예, 그리고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많겠죠. 많죠. 비례의원까지. 예. 그리고 또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투표소에서 투표가 마치면 네. 첫 번째 제가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이 하자가 없는지 네. 봉인은 잘 봉인되어 있는지 첫 번째 검사를 합니다. 봉인을 일일이 이제 네.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참관인들로부터 같이 왔던 정당의 참관인들로부터 이 투표함이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요. 네. 그럼 그 하면 이제 개표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네. 개표소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개표 참관이 이제 확인을 합니다. 아, 예. 그리고 개봉을 하고 네. 이제 먼저 투표 용지를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 용지는 색깔별로 분류를 합니다. 아, 네. 선거의 종류별로 분류를 하고 이제 제가 큰 선거부터 유권자들이 관심이 많은 큰 선거부터 제가 주로 개표를 하고요. 아, 네. 예. 이제 개표는 투표용지 분류기라는 이제 장비가 있습니다. 아, 이건 예. 장비로 이루어지나요? 예. 저희가 100장을 넣으면 1번 분류기로 가고 2번은 2번 분류기로 가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는 책임 사무원들이 이 분류가 기계가 오류가 없었는지, 예. 그 안에 홈표가 없는지, 1번만 있어야 될 표에 2번이 섞이지 않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다음 단계로 가면 유무효를 정확하게 판독을 했는지, 네. 예. 그다음에 경계선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집합체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1번 표인지 2번 표인지 아니면 3번 표인지 아니면 무효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표를 집계를 합니다. 네. 집계를 하고 집계를 할 때는 우편으로 왔던 사전 투표, 선거 당일날 했던 투표, 그렇죠. 그다음에 병원이나 격리 시설에 있었던 네. 우편 투표, 그다음 외국에서 온 투표, 그다음 배 타신 분들 선상 투표 다 집계를 해서 저희가 당선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선증을 교부하는 개표가 마칩니다. 그러니까 기계로 하지만 기계가 모든 걸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고 계신 거네요. 네. 개표는 제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네. 때문에 각 정당 위원분들 그리고 정당 참관인 분들이 이의 제기를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고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표 과정에 제 부정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개표소에 있는 모든 장비는 개표소 안에서만 되도록 온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야기하시는 해킹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올 상반기에만 두 개의 중요한 선거가 남아 있는데 유권자가 반드시 좀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특히 배를 타시는 분들은 선상 투표를 할 수 있고요. 네. 예. 외국에 나가시는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진다면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은 사전 투표를 외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장애를 몸이 아프시거나 부득이하게 어떤 병원에 있어서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은 거소 투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분들은 군부대에서 선거 공부를 받아볼 수 있는 신청을 하면 공부를 받아볼 수 있는 그 편리한 시설.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또 저희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또 별도의 정보를 드리는 그런 편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노력하고 계시고 사실 3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들 수 있더라도 6월에는 조금 코로나 상황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조금 생기는데요. 여러 이제 다양한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만의 자신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징이 수도권에서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바다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뭘까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푸른 바다를 가지고 홍보할 네.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번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 때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또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한층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유권자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3월 9일은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네. 그리고 6월 1일에는 인천 리더를 뽑는 인천시장, 구청장, 우리 지역의 리더를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공정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들도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주시고요.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도 참여할 때만이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격언에 민주주의 꽃은 선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선거가 바로 설 때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거에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앞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유석준 홍보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숙제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최소 기준인 선거다. 이 말은요, 정치를 소재로 했던 드라마에 나온 대사입니다. 이번에도 다를 게 없어, 다 똑같아. 이렇게 투표를 포기한다면 지금 이 세상을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포기의 마음과 같겠죠. 한 표의 무게에 대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듭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슬로건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서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한 공정하고 바른 일꾼이 되어줄 것인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겠습니다. 오늘 정책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